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48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인 만큼 그동안 풀었던 문제하고는 유형이 좀 다르죠. 하나의 글을 읽고 앞에서는 2개의 문제만 풀었었는데 이번에는 모두 3개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각각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살펴볼게요. 48번은 윗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어요. 목적이라는 건 이 글을 왜 썼는지를 찾는 거예요. 왜 글을 쓸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글을 쓰겠죠. 그래서 사실은 주제를 찾는 문제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주제를 찾는 문제 푸는 방법 연습했던 거 기억나죠? 접속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고 문장의 처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힌트를 얻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49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 이 빈칸 채우기 문제는 앞이나 뒤에를 보고 힌트를 얻는 거였죠. 그리고 50번은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좀 읽으면서 48번과 50번 문제를 좀 비슷한 순서로 먼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 모두 좀 중요한 내용을 찾는 거고 전체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49번을 마지막에 푸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마지막 문제니까 화이팅해서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결혼, 수입 등의 객관적 조건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수입은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비를 받는 것이 수입이겠죠? 수입의 반대는 뭘까요? 돈을 쓰는 것. 그걸 지출이라고 하죠. 결혼이나 수입 같은 것들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근거라고 합니다.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그리고 수입, 얼마의 돈을 버는지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요인, 근거라고 하네요. 그럼 이 문장대로라면 돈을 많이 벌면 많이 행복하고 돈을 조금 벌면 행복하지 않겠죠? 그러나 나왔네요. 반대 의미 나왔어요. 이런 요인들로는 행복의 이유를 10%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결혼, 수입 이런 건 10%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90%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행복에 대해 가지는 믿음과 태도이다.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태도에 따라서 좀 달라진대요. 그럼 이 뒤에 부분에 믿음과 태도에 대한 설명들이 나올 겁니다. 자, 행복에 대한 태도는 바로 태도가 나왔네요. 행복의 유한성과 무한성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써 결정이 됩니다. 유한성, 유한하다. 한은 한계예요. 유는 있다. 그러면 유한성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죠. 행복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행복은 10까지 있다, 20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무한성의 무는 없다예요. 그러면 무한성은 한계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한계가 없으니까 그냥 10, 20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100, 200, 1000, 2000 이렇게 아주 많은 범위까지 한계가 없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2가지의 태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행복에 땡땡땡 믿는 사람들은 항상 타인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남을 이야기하죠. 행복한 정도를 예의주시하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예의주시는 아주 집중을 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고 집중해서 보는 그런 특징이 관찰되었어요. 남이 행복하면 내 행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요, 행복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만큼 행복했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은 여기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많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나는 조금 행복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조금 행복하면 반대로 나는 많이 행복하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을 집중해서 관찰하면서 저만큼 행복하구나, 이만큼 행복하구나 라는 걸 계속 보는 거죠. 반면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면에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서로 반대일 때 쓰는 거예요. 행복의 무한성은, 자, 지금 보니까요, 무한성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행복은 유한성과 무한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 뒤에 있는 무한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타인의 행복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다지 별로. 다른 사람 얼마나 행복한지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행복하려면 행복이 무한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계가 없다. 아주 많으니까 저 사람이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상관이 없게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생각만으로도 행복감을 증대될 수 있으며, 증대되다는 커지다, 늘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은 무한해, 이렇게 생각만 해도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할 때 행복해지는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집중을 하면서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자, 우리 48번을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쓴 목적 찾을 거고요. 목적은 주제라고 했었어요. 우리 여기 보면요, 주제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쯤에 나왔죠? 자, 같이 살펴볼게요. 따라서, 따라서, 그러므로, 즉 이런 표현이 있으면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했어요. 행복하려면 행복이 무한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행복하고 싶으면 무한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라면서 행복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가지세요 하고 이끌고 있죠. 네,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는데요. 바로 3번에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유도하다라는 건 한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은 무한하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번에 보면요,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라고 했어요. 측정하다라는 건 크기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 10만큼 행복한지, 100만큼 행복한지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는 행복을 무한하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50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선택지의 내용이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볼게요. 1번,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대체로 유사하다. 유사하다는 비슷하다예요. 그럼 사람들의 태도가 대부분 비슷한가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유한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한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대체로 비슷하다는 틀렸습니다.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행복은 결혼 여부나 수입 정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결혼이나 수입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10%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많이가 아니라 조금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번. 행복의 양이 유한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다. 유한하다, 아까 유한성 나왔던 부분이네요. 행복이 유한하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거밖에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겠죠.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일 텐데요. 왜 4번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행복이 무한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남과 잘 비교하지 않는다. 자, 여기 무한성을 믿는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비교 안 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제 49번 문제를 볼 건데요. 우리는 여기 반면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행복의 무한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우리 행복의 유한성과 무한성이 있었는데 무한성이 나왔으니까 뭐가 남았을까요? 네, 바로 유한성이 남았겠죠. 유한성은 한계가 있다 라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얼마만큼 이렇게 정해져 있다 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총량이라는 건 전체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양이 정해져 있다. 그럼 유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보면 양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모양이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드디어 50번까지 모든 읽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지금까지 문제 유형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 같이 연습했는데요. 보통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어휘, 알고 있는 문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가끔 모르는 어휘, 모르는 문법이 너무 많아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같이 연습했던 문제 푸는 방법을 활용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문제 푸는 방법 꼭 열심히 연습하세요. 읽기는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듣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